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상사로서 산 아래에서 비치는 불빛이기 때문에 큰 불빛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불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정치에 관한 일을 할 수는 없고 작은 부분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산 아래에 있는 불빛이라 하는 것은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부분만을 그 광명이 비춰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산하빛교의 대상은 불빛의 거리에 따라서 바로 멀고 온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정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활 산하유합이니 산 아래에서 비치는 불이 있는 것이 빛괴니 군자는 이하야 명서정하고 여기에 서자를 썼죠. 서자를. 만약에 서자를 빼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라 하는 것이 큰 것인지 적은 것인지 구분이 없죠. 그런데 서자가 들어가니까 작은 정치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래, 작은 정치를 밝히고 반대로 어땠어요? 작은 정치를 밝히고 이런 일은 감히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때요? 옥사를 끊는 일은, 옥사를 판결하는 일은 감히 하지 말라. 이 말은 큰 일은 하지 말라 이 소리잖아요. 이게 불빛이 얼마 못 가니까 산하유하의 명불급본하니 딱 그거예요. 산 아래에 불이 있으면 불빛의 밝음이라는 것은 먼 곳까지 갈 수 없으니까 명서정은 사지사야오 이렇게 해서 작은 정치를 밝힌다라는 것은 일의 적은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고 옥사를 끊을 절자, 옥사를 판결한다라는 것은 사지 대자라 딱 그러죠. 일의 큰 일은 하지 말라. 내 리명이 외간지라 안으로는 밝음이요 바깥으로는 그침이기 때문에 바로 상을 취함이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을 정리하면 이런 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산이라고 할 때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초목과 수많은 물건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는 수많은 초목과 수많은 동물과 이런 물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불이라는 것은 뭐냐? 불이라는 것이 산 그 밑에 있으면서 상조 서류 하나니 위로 모든 유를 비춰준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유가 뭐겠습니까? 초목이라든지 백물이라든지 산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니 개피기 광명이라 그 광명을 입어서 초목이라든지 온갖 것들이 아름답게 돋보인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비식지상이 되는데 이게 꾸며주는 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밝음은 멀리 가지 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감저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히 옥사와 같은 판결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옵설무자 뜻이 뭡니까? 감히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그칠지자 뜻이에요. 이건 말하라. 대사는 불치라 이 소리예요. 큰일은 다스릴 수 없다. 저지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많은 작은 정체를 밝힌다라는 것은 안으로 이어준께 그 밝음으로 말한 것이에요. 소사는 가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밝음이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는 불치요, 소사는 가치라, 이러한 뜻으로 상이 쓰였다라고 이 핵심을 잡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하비계의 육효를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원칙이냐면, 하계의 효사는 모두 다 비성 이명지상이라 꾸민 것이 성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허중 밝음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민다의 뜻으로 아래에 사묘는 구성되어 있는데, 상괴로 가서의 사묘의 글은 다 어떻게 됐느냐. 상괴는 반본이니 상괴에 가면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소박한 대로 돌아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간지의 의의다. 그러면 이것이 뭔 말이 되냐면, 사람이란 게 한참 젊은 시대에는 꾸민 걸로 극조로 가다가 어느 나이 들기 시작하면 다시 소박하게 온상으로 돌아오는 격과 같은 것입니다. 초군은 비계진이, 자, 우리는 초자가 아래로 하면 활의 서합계에서도 발을 자른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꾸미니까 먼 글자로 바뀌어요. 활의 서합에서는 바로 멸지라고 그랬잖아요. 발뒤꿈치를 잘 잡았다고. 바로 아래라는 것이 발뒤꿈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 아래의 발뒤꿈치를 아름답게 꾸민 것이니까, 발이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발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발이 아름다운 발인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발. 그러면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발이 뭐냐? 수레를 버려두고, 벼슬이 아치들이 타는 수레를 버려두고 맨발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레를 버려뒀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아래에 있는 선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은둔처사의 발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도자는 도보로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맨발로 걷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발길, 이렇게 보시면 이 글은 간단해요. 아름다운 발길이라는 것은 불의의 부기를 버리고, 옳지 못한 부기를 버리고 안빈낙도의 길을 걸어가는 발, 그게 아름다운 발이 된 것이에요. 그게 비기지예요. 강덕명체로 자비어하니 강한 덕과 밝은 체니까 이허중께를 명체를 한지 아시겠죠? 이허중께로 스스로 아래를 꾸몄나니, 이게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비도지거 하면 뭔 말이 돼요? 글을 바꾸면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게 불이지 부기 이 소리예요. 이게 불의의 부기를 버려두고 이 뜻을 상징적으로 수레로 비유했잖아요. 바로 불의의 부기를 뜬구름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공자 말씀으로 말하면 바로 불의의 부기를 어아의 여부인이라 나에게서는 뜬구름과 같은 거라고 공자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불의의 부기의 길을 버리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수레를 버리고서 토보지상이니 그야말로 안빈낙도의 선비가 맨발로 걸어간데 편안히 여긴 상이니 점자자처를 당여시하라. 점친 사람이 스스로 처신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안연한테 견주어 봐서도 될 것이고, 그 수많은 벼슬에 나오지 않은 운둔처사에 견주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딱 뭐라 그래요? 사거이도는 불의의 부기가 되는 상징이 되는 수레를 버려두고 걷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리상 도저히 이건 탈 수 없는 것이다. 부도덕한 것이어서. 군자지 취산한 결의이라
군자가 취하느냐 버리느냐의 선택은 의로서 결정될 뿐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불의부기는 취하지 않는다. 백운각시가 어떻게 보완했느냐. 군자는 이의 유형하나니 이의 유형이요. 군자라는 것은 도의로서 영화를 삼는 것이다. 도의를 지킨 게 용하다. 불가의 도행 위욕이라 도보로 걸어가는 것, 가난한 살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욕으로 생각지 않는다. 초구는 이천자거하나니 천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몸을 낮추고 사나니 사거의도는 불의의 수레를 버리고 도보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궁불시르, 아무리 사람이 곤궁하여도 도의를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의를 지킨 사람의 발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초구, 비기지, 사거의도가 나오면 머릿속에 주역이 도표처럼, 이러한 도표처럼 정리가 되고 핵심적 용어가 무엇인가를 아셔라고 해서 이와 같이 비계와 산지박계와 지례복계만 이런 도표를 만든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중복된 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초효라 하는 것은 자리가 빈천한 자리다. 초효의 시간으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지위가 없는 처지에 있는 시간. 지위로 말하면 이허중께로서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명철한 사람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 이 말이 되지 않아요. 자, 앞에서 말하는 비기지라는 바로 발이 도보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걸로. 그리고 구라고 하는 것이 도의를 지키니라고 수레를 타지 않았다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연결지어 보면 어떻습니까? 천한데도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의를 지킨 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궤덕으로 보면 군자의 강명지덕을 가지고서도 아래에 은둔한 자 딱 나오잖아요. 꾸민다는 어떤 것이 아름답게 꾸민 것이냐? 불의를 버릴 줄 아는 것. 이게 버린다예요. 이게. 그러면 결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불시리하야 사람이 아무리 공궁해도 의리를 잃지 않고서 오로지 도의로서 영화를 삼는 사람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초구의 효사의 의미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기는 뭐냐? 유기는 그 수염이 아름답게 꾸며졌다라고 하는 건데 수염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턱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염이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수염이 움직입니까? 위에 턱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는 자동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구삼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아름다움을 꾸민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수염이란 건 독자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뭘로 말하느냐? 자, 꾸민다라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정응의 관계 속에서는 정응으로 서로 꾸민 것이에요. 그런데 정응이 없을 때는 뭘로 꾸미느냐? 이웃에 가까운 사람끼리로 꾸미지는 것이에요. 바로 유기와 구삼은 이 원칙 속에서 둘이 만난 것이에요. 이게. 이는 음유로서 중정에 거하고 있고 바른 사람이고 위에 구삼은 어떻습니까? 양강으로서 정의를 얻었으니까 두 사람 다 올바른 사람이에요. 이게 올바른 사람들인데 정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무응려가 뭐예요? 모두 다 정응관계로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응관계가 없으니까 이웃끼리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끼리 만난다라는 것을 유기가 9.3에 붙어서 이 소리예요. 9.3에 붙은 것이 9.3이 턱이 되고 붙었다는 수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니 이게 비수지상이다. 그 수염이 턱 따라서 아름답게 꾸며진 상이다. 그러므로 점자는 의종 상지 양강이 통하라. 당연히 위의 양강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비기순한 여상응야라. 그 수염처럼 9.3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름다움을 꾸미라는 것은 위에 있는 9.3으로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음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턱이라도 붙어야 거기다가 화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니까. 환상주 시왈 수염 숫자가 어떤 것인고는 털이 턱에 있는 것은 수염 숫자를 써요. 입 주변에 있는 바로 코 밑에라든지 입 주변에 있는 수염은 자자를 써요. 그리고 귀 밑에 뺨의 부분에 있는 귀밑머리라든지 턱으로 내려온 선에 있는 것들은 수염 염자를 쓴 것이에요. 이게. 3은 지상류 이체하니 3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 턱이라는 체가 있는 데에 이루고 있으니 이제이하하니 그런데 2는 6이는 턱 아래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수염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왜 그러느냐? 왜 수염으로 턱에 붙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6이와 9.3은 6이는 음이요 9.3은 양으로 강유상비를 해야 돼요. 음양이 서로 아름다움을 꾸며야 되는 것이에요. 독자적으로 꾸며지질 않아요. 그래서 6이는 9.3을 필요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 비기수야라 9.3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그 수염이 딱 턱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달라붙어서 아름다움을 꾸민 것이다. 그게 비기수다. 그 원리는 뭐냐면 부문불허생이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공허하게 빈자리에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빈자리에서 이루어진 게 없고 수생어 이하나니 수염이라는 것은 턱에서 나오고 있는데 수염이란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사람이 관운장이기 때문에 미리엄공,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별명이 붙었죠. 바로 그런데 이 턱에 난 수염이 뭘 받쳐주느냐? 혈성적 번자하고 사람이 건강해가지고 혈기가 성대하면 수염이 반질반질해요. 이게. 그런데 혈세적 감모하나니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수염도 바스라져요. 이게 감모예요. 수염도 부러지고 마치 사람이 건강이 나쁘면 머리털이 부서지고 빠지듯이 수염도 그런 것이에요. 소위 비기라 이렇게 보면 수염이라는 것은 어디를 꾸며주느냐. 수염이 없으면 그 턱은 누구 수염 같아요? 내시 같지 않아요? 내시. 바로 그 턱을 꾸며준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6위를 정리해보면 뭐가 돼요? 6이라는 것은 이가 음유로서 중정에 거하기 때문에 이 중정에 거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남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소리예요. 덕으로 말하면 3도 양강으로서 정도에 얻었으니 모두 다 외기럭이라 응한 사람이 없단 말은 기럭이 남녀가 아니라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수염은 뭐냐? 이가 3에 붙어가지고 움직인 꼴이니
육의 소부야라 오직 붙어있는 바에 따라서 수염은 달랑달랑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삼은 무응이라. 이삼은 서로 응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서로 정도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아름다움을 꾸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구삼이라 하는 것은 비여유여하니에서 꾸며놓은 것이, 여기에 적실유자는 뭐예요? 저속한 말로 하면 기름통에 빠진 쥐처럼 반질반질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아름다움이 그렇게 훔츠름하게 기름이 쫙 흐른다고. 그러니 영정하면 기라리라, 길이길이 바로 정도를 지키면 기라리라. 왜 이렇게 기름이 자르륵 흐르느냐? 이게 기름이 자르륵 흐르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화비, 이럴 때 이 양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봐요. 아래로도 음이요, 위로도 음으로 해서 다른 것보다 더 음양하고 상관관계가 양쪽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량이 그 이음지간한 것이 이음의 사이에 있다라는 그것이 그 아름다움의 음양의 아름다움을 꾸밈을 얻었는데, 음이 두 개니까 이것이 윤택이 나오니까 기름 물 적신 것처럼 흠추름하니 기름기가 자르륵 흐른다 이 소리예요. 연이나 불과 이거 소아니라 두 여자 사이에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주변 환경을 봐도 그렇고, 3이라고 하는 것이 9에서 3을 가지니까 과강해서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정의 경계를 두어서 말한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이에요. 상활 영정지기는 종막지릉야라, 끝까지 그 조금도 능멸해서는 안 된다. 바로 구삼의 양이 음을 능멸하려고 덤벼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균형을 가져야 된다. 동계왕씨와 강유상비하야, 강유가 서로 이렇게 아름다워 가지고 상여 윤색하야 서로 더불어 윤색이 나가지고 음하고 만나서 이성기문하니 그 문장을 이루니, 자, 소위 비여유여다. 꾸밈이 아주 기름져서 흠추름하다. 유기와 육사는 유의 정의이고 구삼은 양의 정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끼리 서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서로 바른 사람끼리 함께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해줘서 불실정도하면 이것이 기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버리면 본질 상실이죠. 그러면 흉하다.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비여유여 영정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자가 지나친 거란 말이에요. 지나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나친 것이 바로 이 구가 문명지 극에 처했단 말은 뭔 말이에요? 이허중께 끄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밝게 꾸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일양이 거 이음지간을 했잖아요. 하나의 양이 두 음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으로 만나면 지나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의 양이 두 음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 기름질 유자처럼 과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덕으로 말하면 유기와 육사, 구삼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유기와 위로 육사는 다 유지정이기 때문에 올바를 수 있어요. 구삼은 강지정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에요. 비여유여라 하는 것은
강유가 음양이 서로 아름답게 꾸며주는 데에 서로 더불어 윤색을 했다 말을, 유열한 말을 윤색이란 말로 쓴 것이에요. 보다 더 기름진 거예요. 윤색이 돼서 이성기문이라 그 문장을 이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상비에 상비하여 서로 가까이 하는 것으로서 서로 아름답게 꾸미되, 상비하여 불실 정도면 바로 음과 양이 모두 정도로 했듯이 정도를 잃지 않으면 이게 길하다. 이게 지나칠 가능성도 있지만, 자, 지금 보셨던 것은 6이 9, 3은 모두 상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가까이 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9, 3의 입장에서 보면 6, 2와 6, 4와 함께 했지만 정작 6, 4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 3 관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6, 4는 6, 4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6, 4 입장에서 9, 3과의 관계를 설정하겠어요? 정응 관계를 설정하겠어요? 자동스럽게 정응이 있는 것은 정응으로 하겠죠. 9, 3의 입장에서는 상비 관계,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꾸미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 3에서 보는 6, 4하고 6, 4에서 보는 초구의 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6, 4는 초구하고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6, 4는 꾸미는 것이 소박하게 하였더니, 소박하게 하얀 사람이었더니 하얀 사람은 흰말을 탄다 이것이에요. 바로 6, 4가 소박했더니 백마도 바로 말도 희다. 초구도 희다. 그런데 날개 한자가 붙어갖고 뭐냐? 나는 듯이 달려간다. 날개 한자예요. 그래서 6, 4가 9, 4 초구를 찾아서 날아가듯이 찾아가는데, 여기서 보면 6, 4가 9, 3을 볼 적에 뭘로 봐요? 이게 9, 3이 걸고적거리고 해요. 이게. 그런데 9, 3이 도적질을 해서 내 사람을 빼앗아 가려는 것은 아니고 바로 좋다고, 나를 좋다고 사랑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파자는 흰백자고 말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사람이 하야니까 말도 또한 하야다는 뭔 뜻이에요? 같은 새끼리,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 뜻이에요. 이게 마치 오늘날에는 뭐 커플 옷 입거나 뭐 그러듯이, 자, 사여초 상비자로 돼 사와 초는 서로 함께 정응으로 상비예요. 그런데 내이 9, 3 소격이 불덕수라, 이에 9, 3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서 파여가 됐다. 하얗게 됐다. 그런데 기 왕구지심이 그 찾아가서 초구를 찾아가려는 마음이 이 소리예요. 여 비한지 질ля라. 새들이 나는 것처럼 빨리 초구를 찾아가고 싶었다. 이게. 연이나 9, 3도 강정해서 도둑질 할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9, 3도 강정하여 해코지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내고 헌고인이 사랑한답시고 좋아한다고 붙잡아서 그런 것이니 그게 좀 있으면 풀릴 수밖에 없어요. 도적이면은 뭐가 돼요? 경쟁으로서 싸움을 벌여야 되겠죠.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잘 달래면 되겠죠. 이게 도적이 되면 전쟁의 관계나 싸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상이 이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봤던 효들이 정응과 관계 속에서는 정응으로 만나고 서로 이웃 한 사람들은 정응이 없을 때는 서로 이웃끼리 만나면서 음양이 서로 어울려지는 상을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